어지러운 세상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줘도 이 나라는 점점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그래도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영장 기각된 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열불이 납니다. 이 대표가 이 나라를 소개할 때 네. 어지러운 세상이 더 어지러워졌다고 얘기했죠. 네.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태 이후를 두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사태로 어지러운데 더욱 어지러워졌다 하면 이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 국가 아닙니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한 거 아닌데 그 기각 이후에 민주당 강경파나 그 지지자들 보면 이 무죄 판결 받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날죄요. 그래가지고 영웅 대접을 하고 띄우고 말이야. 가짜 단식한 녀석을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구속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네. 그 오늘 제가 여기서 뭐 30분을 얘기하든 40분을 얘기하든 결론은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다. 정상 국가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한 한 시대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수준,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면 이제 링컨 얘기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지도자를 말하겠지. 그것은 국민의 그 시점에 있어서 정치 의식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나오지. 정치 의식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그보다 높은 품성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재명이를 두고 기각됐다고 해서 물론 나는 그건 일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강경파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에 대해서 상당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네, 맞습니다.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거 뭐 마치 무죄된 것처럼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그러니까 그저께 영장 심사가 있었고 이제 결정은 어제 새벽에 했으니까 네.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구속된다고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봤을 겁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했어. 네. 그러더니 이제 저 유튜브의 댓글 중에는 우파 사람들은 그냥 덮어놔놓고 말이지 그런 맹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 그 화가 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하니까. 네. 이게 나는 이 담당 유 부장 판사가 이 영장실질심사장에 아침 10시에 딱 들었을 때 이건 내가 기각해야 되겠다는 선입견과 선입적 결정을 염두에 두고 한 10시간 양쪽 얘기만 듣고 있다가 이미 그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듣는 사이에 기각의 꼬투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10시간 골몰했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기각을 했다. 네. 첫째로는 유 부장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202조, 203조의 구속 사유에 대한 것을 읽어보지 않았다. 이 친구가. 이 친구 이게 읽어보지 않았다. 네. 그 구속 사유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이럴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주거가 없을 때 그것도 사정을 봐서 고가 구속 사유가 되고 그 외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도주 우려에는 말이죠.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김만배가 한번 보석 석방돼 갖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이 있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증거 인멸인데 증거인멸은 광범위합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이거를 회유 협박해가지고 유리하게 진술을 하게 하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증거인멸인데 그다음 2항의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판단해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는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사건의 중대성 또 그다음에 있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건이 중대하냐 위해의 가능성이 있느냐 위해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요 3단계야. 3단계 다 되는데 해당되는데. 딱 떨어지지요. 딱 떨어지는데. 딱 떨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히 법률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된 게 세 가지인데, 첫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과거에 이재명이가 검사를 사칭한 일이 있다 이래가요. 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난번 선거 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그때 내가 사칭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라라고 위정 교사한 게 이게 녹취한 게 딱 나왔어. 그러니까 이 유 부장이 어떻게가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증거 인멸, 그러니까 위정 교사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정을 인정한다.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니까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검찰이 그 부분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인정 딱 해놔놓고, 두 번째 백현동 사건은 이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라라고 그 증인을 이렇게 위협하고 예. 교사한 거. 그게 다 들났어. 들났는데 이 부장판사가 그것만 갖고 이 사건의 본질에 있어서 유죄로 보기가 어렵다. 이게 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위정교사한 건 인정하면서 두 번째 거는 앞에 거는 그 딱 떨어지니까 인정해버리고, 두 번째 거는 그러한 혐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재명의 피의사실 인정하기가 어렵다. 보기 어렵다, 애매하게.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이렇게 해놨어요. 주변의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데 이 부분에 검찰이 뭘 입증을 하는가 하니까, 역시 이것도 증거인멸을 기도한 많은 증거를 내놨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밑에 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재명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통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부인을 이용한 거예요. 그 박찬대가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이 나서서 당신 남편을 구제해야 될 텐데 지금 검찰에 진술한 것을 번복하라고. 그렇게 회유한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갖고 대북 송금 사건의 그 본질을 그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걸 보고 미친 X라고 그랬어. 이게 네. 미친 X.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 이유 없이 갔어? 17번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한테 사전 사후에 보고한 거 딱 검찰이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어디에 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일찍이 2017년에 박근혜 이명박 사건 때에 구속 소용돌이가 생겼을 때에, 그때 성남시장입니다.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주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이를 혐의를 부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속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대 사건의 관련자가 부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인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즉각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6년 뒤에 자신을 떠올리고 예언적으로, 나는 이 점쟁이 같아, 점쟁이. 예언적으로 자신의 구속을 예언 장담한 이 피의자를 어찌하여 이 부장판사가 기각을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지금 분석해 주신 대로 이 세 가지 꽤 맞춘 이제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유창훈이는 왜 그거를 기각을 딱 편입견으로 정했을까요? 회유 압박, 개딸이 무서워일까요? 아니면 뭔가 무슨 권순이처럼 김만배 등등해서
쓰리쿠션으로 뭐 돈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개딸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재명에 잘 보여서 공천권 받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출세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을까요? 이 대표가 지금 그 질문은 저한테 정곡을 찌른 질문인데 예, 예. 한 부분은 굉장히 조금 위험해. 위험합니까? 아니,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물증이 아니, 제가 있거나 있지 확증을 않기 짓는 때문에 게 아니라 확증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김만배가 그 권순일이 8번 찾아간 거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회유가 됐든 무슨 비타 500을 줬든 그 의혹을 하는 거고 여기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그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어떤 압박이 있었겠느냐 아니면 뭔가 뭐 돈 같은 걸로 재판 거래를 했었겠느냐 뭔가 자기 출세를 위한 거냐 이게 의혹이 간다는 거죠.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공교롭게도 권순일 대법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유 부장 이 친구도 대전고등학교 후배라고 돼 있어. 그냥 고등학교 후배뿐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완전히 고등학교가- 같이 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예. 대전고등학교 후배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우선 첫째로 추정컨대 이 유 부장 판사가 일단 물리적 압력을 느껴서 가능성은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선 개딸들이 100만 명 기각 청원 운동을 벌려가지고 그게 뭐 가짜도 섞여 들어갔고 뭐 상당 숫자가 이제 수집돼가 뭐 법원에 제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빼고 민주당 의원이 167명인데 지난번 구속 동의안에 가결한 게 최소 29명, 네. 최대로 40명까지 보거든. 네. 그런데 161명이 이 기각청원, 기각탕원에 서명을 했으니까 네. 29명이 이 동의안에 구속 동의안에 찬동했다고 본다면 적어도 20여 명 이상이 기각에는 구속에는 동의해 놔놓고 구속 동의안에는 가결을 해놓고 이번에 영장 기각에는 최소 20여 명이 공개적인 이름을 얹고 법원에 기각해달라는 탄원서에 동조했다. 네.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이 국회의원들도 이런 어떤 위험을 느끼는구나. 위험을. 그 다음에, 김의겸 같은 친구가 가짜뉴스 퍼뜨렸잖아요. 예.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 유 부장이 유창훈하고 국가대학 동기라서 동기라든지. 동기가 아닌 게 아니죠. 판명됐어요. 판명됐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김의겸이가 내가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하고, 그래도 법무장관이 쫄아 있을 거 아니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그 강경파들의 그 발언이 유 부장에게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최소 29명 이상, 한 40명 정도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친일파 매국노요 윤 정권의 밀정이라고 했어. 네. 거기 왜 친일파 매국노가 나옵니까? 거기 왜 나옵니까? 나는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 중이지만은 나는 추미애 씨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명예훼손이나 뭐로 문제를 걸어야 돼요. 거기 왜 친일파나 매국노가 나와요? 네. 그러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친일파 매국노고 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판사 혼자 앉아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다. 그 다음에는 그날 아침 8시경부터 중앙지방법원 앞에 최고 고성능 스피커로 밤늦게까지 이게 기각하라고 소리 외쳤댔어요. 네. 제가 거기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상황을 지켜봤거든. 그러니까 법원 그 창문이 닫혀 있어도 이 얘기가 들릴 거예요. 법정은 아마 이 방음 장치가 돼서 안 들렸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들락날락 하면서 다 들었으나 출근할 때도 들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물리적 압력이 내가 이거 영장을 발부를 하면 내가 못 견딜지도 모른다. 못 견딜지도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죠. 말이죠. 기각이 됐을 때 나를 내모는 유형적인 압력보다는
발부했을 때 오는 것이 훨씬 크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악바리들이니까. 네. 이재명, 강경파 악바리들. 네. 그런 요소가 심정적으로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 대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 네. 김만배가 권순일과 결탁하여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을 무죄 판결하던 이런 수법의 어떤 일, 이거는 영장기각 사유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엿보이나 이런 표현들 했거든. 네. 이 사실을 인정하는데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이 대표가 말한 권순일, 김만배 커넥션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하던 그 방식으로 공교롭게도 권순일과 여기 유 부장이 대전고등학교도 선후배간이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보통 형학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재명이를 구출해내야 자기에게도 유리하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링크가 돼가 어떤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을 의혹에 많은 대해서는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하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너무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판단이 나왔어요. 본인이 기각 사유에 그럴 거 같다라든지 이런 애매한 말을 많이 썼으니까 나도 예. 이 대표가 제안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 것도 같다.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에 맡겨야 될 것 같아. 예. 아니 있을 것 그런데 같다. 방금 전에 변호사님이 이제 개딸들 등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압박을 느껴서 이제 겁을 먹었을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영장을 기각시킴으로 해서 자유우파 상식적인 시민들 국민들한테 느낄 압박은 덜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유창훈 판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처벌할 가능성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처벌도 못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납득은 못 하고. 검찰이 나는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장 재청구요. 재청구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 부장이 느끼기로는 기각했을 때 오는 압력보다도 네. 그 다음에 영장 발부했을 때 오는 압력이 덜하다고 이제 판단한 건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두 가지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161명이 결국은 29명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명 이상이 결국 공개적인 이름을 올려가지고 기각청원에 사인을 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네. 공천이야, 공천. 공천이라고 하는 이 요물 때문에 이게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돼 있다 한다면 이재명은 이미 벌써 가버렸다고. 네. 그 국회의원들 뭘 거들떠 보겠습니까? 공천권. 이재명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게 좀 개면적긴 하고 좀 민망한데, 그 사람 존경할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54년에 이 민주당 이 제1야당이 창당돼가 지금 69년 동안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투사입니까? 아이고. 같은 586 세대와 같은 64년생이고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는데 민주화 운동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한 동안 뭐 했느냐? 변호사 하면서 정가 사범 만들고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도 안 했다. 그럼 민주당의 주력의 흐름은 민주화 운동했다 하는 게 훈장 아니야. 네. 그것도 한 일이 없어. 그 역대 대표들이 되게 그 라인 선상에 있었는데 그것도 한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정가 사범의 형수 욕설 파동에 온갖 사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보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김문기를 모른다. 왜 모르느냐? 당신이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수십 가지 증거를 갖다 대니까 나는 안면 인식 그 장애가 있다. 사람을 얼른 못 알아본다. 한 번 보고 얼른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수십 번 결제하다고 해외여행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박한 말을 요소를 퍼뜨리고, 이번에 단식도 가짜 아니에요. 내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가짜죠. 그러니까 24일 단식했다 그래. 8월 31일부터 9월 그러니까 23일인가 법정에 출두하는
그 그날까지.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23일보다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야. 근데 김영삼식 단식 지정된 장소에 공개된 데서 투명하게 그 물과 소금만 먹고 보름이 넘어가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체중도 빠지고 그다음에 20일 넘으면 인사불성이야. 23일째 의료진이 손명순 여사를 설득해갖고 링겔을 꽂았어. 근데 이 친구는 18일째 공개적으로 링겔 꽂았다고 얘기했거든. 네. 그런데 단식은 24일 했다 이거거든. 그럼 이 기네스북에 올라야지. 24일 전부 단식한 사기입니다. 사람이 다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식 단식 아니면 단식이 아니고 가짜인데 이게 24일까지 했다 그러고 법원에 나온 거 보면 집행이면 형식인데 얼굴이 뽀해졌어. 사기예요, 다 사기.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총재의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이거 지켜봤으니까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뽀해지고 살이 쪘어. 그리고 의사 전문가들이 이게 18일부터 링겔 꽂은 거 그게 하얀 줄이 돼 있는데 이게 뭐 곡 최고단의 영양 주사액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인생에 가짜 행각을 하는데도 여기에 포로가 돼 가지고 체포 동의안 가결에 20여 명 이상이 찬성했는데도 공개적인 기각 탄원에 서명을 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 이게 뭐냐면 이게 공천권 때문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난 너무 숨 막혀서. 어떻게 하기 전에 이게 국가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정상화되고 정당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민주당 해산 제소를 헌법재판소에 해야 돼. 헌법 8조에 헌법 8조에 모든 정당에 대한 조항이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다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정당을 해산할 권한이? 정당 해산 제소권이 있어요. 제소권. 예.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통진당을 해산했듯이. 해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 제소를 해가지고 네. 그래 해산이 되거든. 그러면 국민은 어찌해야 되느냐? 대통령에게 해산 청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 박찬종이나 이봉규가 해산 청원을 해야 된다고 해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럼 광화문에 모여야 돼. 네. 얼마나 모여야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돼. 국회에 모여야 돼. 국회를 포위해야 돼. 뒤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가 국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말이야. 네. 이게 앞에 유리 창문도 사람의 힘으로 깨지고 본회의장도 점거되고 자 어떻게 할래?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위해야 되겠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해산 제소하도록 국민은 포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단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유창훈 판사 집 앞에도 포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렇게 판단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편히 발 뻗고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포위해야죠. 여기 민주당이 말이죠. 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교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넘쳐나니까 예. 그런데 예. 국민의힘당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탄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의석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청원 운동을 해야 돼. 이게 한다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참자. 좀 참고 그러면 내년 4월 10일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죠. 그때까지 참으면요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안 참는 방법이 지금 말하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참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폭발적인 집단적인 청원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아유 이거 봐라 이거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결론 잘 내려주셨네요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권은 국민이 가져야 돼요.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이 가져야 돼요. 네. 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민이 국회의원 뽑아가 정당법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국민이 공천권을 가져야 돼요. 네. 국민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사람 같은 사람,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천권을 탈환해야 돼요. 그럼요. 결론 잘 내려주셨습니다. 민주당 해산 제소를 윤석열 대통령 해야 되고요. 국민은 국회를 포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외쳐서 국힘당부터 공천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해산시켜야 되고요. 유창훈 판사 늦으면 총선 과반하고 탄핵시켜야 되고 그 전에 유창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